안녕하세요. 지난 제3주차까지는 근세 한국의 정치사상 교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과 함께 근세 한국, 즉 조선조의 지배적 정치 이념이었던 주자학의 기초에서 봉건적 차별사회 질서를 유지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사상을 전개했던 14세기의 정도전, 16세기의 이황, 그리고 17세기 송시열의 정치사상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제4주차부터는 이러한 주자학적 통치 이념이 초래한 정치사회적 모순을 직시하고 탈주자학에서 반주자학으로 나아가 반유학까지 나갔던 그런 근세 한국 개혁사상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봉건적 왕족 체제를 지탱하는 사상적 토대로 작용했던 주자학적 정치 이념의 강력한 지배하에서 주류 사상의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했으나 근세 한국 정치 상사 내에서 한국적 자유평등론의 형성과 그것을 통한 국가적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의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실천하고자 했던 근세 한국 개혁 사상의 내용과 성격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부분은 사상은 단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특정 시기에 전개된 사상은 이전 사상과 연계되어 있으며 동시에 이후 사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근세 한국의 개혁사상의 전개 과정 역시 초기 주자학적 정치 이념에 대한 회의와 비판 수준에서 그렇게 시작된 논의가 이후 반유학의 정치사회 변형론까지 이르는 과정 속에서 이전 사상의 이론적 논의를 계승하는 한편 그것의 한계를 극복하여 이후 사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제4주차에서 살펴볼 15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김시습, 16세기 초에 활동한 서경덕, 그리고 16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이이의 정치사상은 근세 한국 초기 개혁사상 형성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동시에 이후 등장한 17, 18세기의 실학사상과 19세기의 동학 및 개화사상과의 내적 연계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앞서 제2주차와 제3주차 강의에서 설명한 시대 상황과 이기론 및 그에 기초한 우주론과 인성론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면서 강의를 들으면 초기 개혁 사상가들의 사상적 차별성과 개혁성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1차 시와 제2차 시에서는 근세 한국 개혁 사상의 시발점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받는 김시습의 정치사상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습은 1435년 출생하여 1493년에 사망하였습니다. 호는 동봉 또는 매월당입니다. 한양, 즉 지금 현재 서울의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으로서 5살 때 신동으로 소문나서 당시 세종의 부름을 받고 시를 지어 세종으로부터 비단 50피를 하사받은 조선조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김시습은 20세 때인 1455년 수양대군, 즉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르자 세조 집권에 반대하여 관직에 나아갈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승려가 되어 일생을 방랑생활로 보냈습니다. 소위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승려로서의 방랑생활을 통해서 일반 서민의 고난을 몸소 체험하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한때 48세 때 결혼해서 환속한 일도 있으나 부인이 그의 병으로 죽자 다시 승려가 되어 무량사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대표적 저서로는 매월당 집과 한국 최초의 한문 소설인 금오신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적에서 알 수 있듯이 김시습은 일체의 관직을 포기하고 집권층 내의 권력투쟁과 훈구파 지배하에서 고통받는 일반 서민들의 삶을 몸소 체험하면서 민을 위한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즉 국민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중민 사상을 전개한 정치 사상가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개혁적인 태도는 당시 농민의 참혹한 생활상에 대한 다음과 같은 비판적 현실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메마른 밭에 곡식에 싹이 돋으면 노루와 산돼지가 파먹고 엉성한 조단을 타작마당에 올리면 새와 쥐가 훔쳐먹는다. 관청의 조세를 다 바치고 나면 농사 비용조차 남는 게 없는 데다가 빚으로 소까지 빼앗기니 이 어찌 견딜소냐. 또 비바람 치는 한 해 동안 가진 고생을 다 했으나 추수한 다음에 조세를 바치고 나니 나머지는 겨우 한 고리의 종자밖에 안 된다. 무당은 귀신에게 제사 지내라 하고 중은 착한 일에 시주하라고 하니 비용만 번거롭게 많아서 다음에 봄에는 별 수 없이 굶을 수밖에 없다. 김시습의 이러한 두 편의 시는 당시 조세의 과중과 여러 가지 재반 비용의 지출로 말미암아 빈곤의 헛떡이는 농민의 참혹한 생활상을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한 편의 시는 여러 가지 부역의 과중 때문에 피폐한 농촌의 현실을 고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시습은 오두막 한 집에서 10식구가 함께 생계를 이어가는데 힘있는 장정은 끝내 하루도 집에서 쉬는 날이 없다. 장정은 부격과 의벽에 끌려가 갖은 고생을 다하고 봄은 왔으나 허약한 남자와 아이 그리고 부녀자만이 호미를 잡을 수밖에 없다. 김시습의 이러한 사회 현실과는 농민 중심의 서민의 입장에서 양반 지배계층이 각종 수탈을 폭로한 것이고 농민의 고통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는 태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당시의 수탈적 사회체제와 정치 현실에 대하여 어떠한 정치적 태도를 취하였는가, 즉 보수적 수정의 입장이었느냐 또는 근본적 혁신을 요구했는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김시습은 당시 양반 지배계층이 농민을 수탈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현실과 훈구파의 비열한 권력 탈취에 대해서는 비판적 내지 반정권적인 태도를 취하였지만 양반과 일반 서민을 구분하는 반상차별윤리 질서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15세기 중후반이라는 그가 생존했던 시대의 시대적 사상적 한계 때문에 불가피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시습은 양반 지배계층의 입장에서 유학적 차별윤리를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기존의 차별윤리를 소극적으로 인정했을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김시습은 차별윤리보다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사회 경제적인 복리를 도모해 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정치의 근본이 일반 국민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킬 재화의 생산에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김시습은 군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봉건적 차별윤리의 확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생산과 절약하는 마음을 실천의 지표로 삼아서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음과 같이 유학이 인간의 본성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이기 욕구의 추구를
인간의 존재 본질로 김시습은 인정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누가 재물을 늘리려는 식화를 욕구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이러한 생산에 주력하는 마음으로 민을 다스리면 민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군주를 섬길 것이다. 또 인간이라면 누가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이익 추구의 마음으로 민을 다스리면 민 또한 이런 마음으로 군주를 이롭게 할 것이다. 통치자가 덕으로 다스리면 백성도 진실로 섬길 것이며 통치자가 잔악하게 하면 백성도 원망으로 대할 것이다. 덕으로 다스리면 성실로 갚고 잔악하게 다스리면 원망으로 갚는 것은 당연한 우주 원리로서 속일 수 없는 진리이다. 따라서 군주가 진심으로 이 점을 잘 살피면 그것은 민에게 재물을 생산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김시습은 다음과 같이 군주권의 존재 근거가 철저하게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군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혁신적인 정치론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군주라도 그에게서 민심이 떠나면 하루 저녁을 지나지 않아 필부, 즉 보통 남자가 될 것이니 군주와 필부 사이에는 아주 작은 차이에 지나지 않으므로 군주는 절대로 국민을 수탈하지 않도록 삼가야 한다. 그러므로 군주의 곡물 창고는 민의 신체이고 군주의 의상과 관복은 백성의 피부이며 군주의 술과 음식 및 반찬은 백성의 살이고 군주의 궁궐과 마차는 백성의 힘이며 군주의 곡물과 그릇은 백성의 피다. 일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산물 가운데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군주에게 바치는 것은 군주로 하여금 그 총명을 다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려는 데 있다라고 혁신적인 정치로를 전개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실질적인 사회 경제적 안정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김시습의 중민사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군주권의 존재 근거는 15세기에 활동한 인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정치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시에서는 김시습의 이기론, 역사론, 정책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